자, 지금부터 미분 나갈 텐데,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설명해 줄 내용은 현재 교과 과정에 없는 기초 배경까지 설명을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 한 강좌만 잘 들으시면 그 미분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다 똑같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이 강좌를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고 꼼꼼히 곱씹으시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변화율이라는 과정인데, 이 변화율이 도대체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변화율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를 알아야 미분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미분이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 교과 과정에 있는 수투는 3부터 10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만 도입부를 고1, 고2 때 또는 중학교 때 했잖아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사실 고1, 고2나 중학교 때 그 설명을 안 해주고 넘어가는 바람에 학생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수투 과정을 공부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앞부분의 도입부를 좀 더 채워드릴 겁니다. 자, 그 변화율이란 게 도대체 뭐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라는 게 있다면, 함수는 기본적인 x에 따른 y에 대한 변화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함수라는 건 뭐야? x에 따른 y의 대응 관계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움직이는 건 뭐야 하면은 x 값도 움직일 거고 y 값도 움직이잖아 라고 해서 맨 처음에 1차 함수를 하나 살짝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x 값이 점을 찍어 놓으면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옮겨갔다. 그러면 움직이는 게 여기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fa가 될 거고 여기는 b가 됐다. 그럼 여기는 뭐다? fb다. 그러면 사실은 x값 변화량, 그 변화량, difference라고 하잖아요. 그 difference를 라틴어로 하면 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x값의 차, 그러면 이것을 델타 x라고 하고, y값의 차, 그럼 변화량입니다. 절대 이것을 y값 증가량으로 하시는 분은 안 되는데, 증가량은 없어요. 변화량입니다. 왜냐면 y값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y값 변화량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변화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화하지? 라는 과정을 질문하는 게 변화율이야. 그랬더니 이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서 정리해 본다면, 결국 델타 x 대 델타 y가 어때 하면은 b-a 대 fb-fa다. 맞아요. 요게 바로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양들의 비율, 변화량의 비율을 변화율, 비율값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맞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말 뜻은 이해 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응용을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서 y는 함수의 값 fx가 2x 더하기 1이야 라고 한다면, 그래프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하면 0,1이고요 여기가 얼마야 라고 하면 여기는 1,3이고요 1,3.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여기는 2,5가 된다. 예. 그래서 이 좌표를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0,1, 1,3, 2,5 이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0,1과 1,3이면 이게 되겠죠. 그러면 x값 변화량 대 y값 변화량을 각각 구하면 x가 한 칸 갈 때 y는 두 칸 가잖아.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1하고 2,5라고 한다면 x값 변화량 대 y값 변화량이 어떻게 돼 하면 x가 두 칸을 갈 때 y가 네 칸을 간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같은 말로 하면 비율이 1대2잖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거하고 뒤에 것이 같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뭐냐면 x가 한 칸을 가면 y값 두 칸, x가 두 칸을 가면 y값 네 칸, 1대2, 1대2 이렇게 간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설명하면 이 비율이 1대2, 1대2, 1대2 그러면 x가 10칸을 가면 y가 20칸, x가 100칸을 가면 y가 200칸을 가겠구나 라는 메시지는 이해했다 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미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만 하니까 단독적인 표현은 가능해요. 단독 표현은 가능한데 다른 단어과의 융합이 안 되는 거야. 표현은 가능한데 융합이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럼 융합을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표현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우는 함수 중 유리식, 그 중에서도 유리식의 가장 핵심 기원인 바로 비례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A 대 B는 C 대 D다 라는 표현법이 있어요. A 대 B는 C 대 D. 이거 선생님이 수학원의 삼각함수 때 설명했던 건데 한 번 더 해준다면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건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A 곱하기 D가 B 곱하기 C와 같다. 두 번째는 A분의 B라는 건 C분의 D와 같다. 세 번째, A분의 C라는 건 B분의 D와 같다. 이런 표현법을 배우는데 사실은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그 세 개를 배울 필요가 없죠. 하나만 배웠을 거야. 근데 이렇게 세 개를 서로 다르게 공부한다면 사실은 이 세 개는 서로가 다르다가 되는 거예요. 세 개의 값이 서로가 다르다. 그러면 다른데 왜?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전에 더 먼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왜 나왔냐? 묻는 거예요.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비례식을 알고 있죠. 1대2가 뭐와 같다? 2대4와 같다는 거. 또는 3대6과 같다는 거, 4대8과 같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이야 하면은 앞에 거를 2배 해주면 뒤에 것도 2배 해줘 라는 뜻이고 앞에 거를 3배 해준다면 뒤에 것도 3배 해주고 앞에 거를 4배 해준다면 뒤에 것도 4배를 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정확하게 오리지널은 A 곱하기 B가 만약 앞에 걸 K배 한다면 뒤에 것도 K배를 해달라라는 메시지죠. 그러면 이걸 상등을 만들려면 이 모든 문자가 다 등장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누가 필요해? BK가. B 입장에서는 누가 필요해? AK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에 설명하는 게 A랑 BK랑 곱하는 것은 B 곱하기 AK와 같다라는 결론. 그래서 내항끼리 곱은 외항끼리 곱과 같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 없을까? 여기는 K가 없고 여긴 K가 있네. K를 없애버려봐. 그러면 요거는 A분의 B가 AK분의 BK로 설명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워지니까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모양은 분수 모양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비율 관계 설명하는 거야. A 대 B라는 비율 관계를 설명한다. 아니야. 여기 A도 있고 B 없으니까 이번엔 K를 살려보자. 그러면 뭐 하면 돼? A분의 AK는 B분의 BK와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워지니까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A분의 C는 B분의 D와 같다라는 결론이 오는 거예요. 자, 비례식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교재에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제 목표는 뭐냐면 이걸 갖고 어떻게 써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얘는 철저하게 값을 구하는 연산관계일 때는 1번의 과정을 쓰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관계는 문제 쓸 거야 하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표현에서 쓸 거야. 이게 거야. 표현 방식에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바로 2번과 3번을 쓸 거다. 그 중에서 2번이라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써야 될 바로 미분 과정의 활용법에서 적용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3번 과정은 바로 기하의 과목에 해당하는 기하에서의 배우는 바로 벡터의 설명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과정은 이렇게 분수의 형식을 통해서 너에게 비율값을 전달할 거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달라져요. 1번 값이 뭐야? 라고 한다면 얘는 0.5다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것이 만약에 연산으로 따지면 뭐야? 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1 나누기 2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이건 2대 1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변화율을 이 표현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니까 싹 지어주면 이것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보통 분수를 계산할 때요. 누가 중심이에요? 분모예요? 분자예요? 그쵸? 3분의 1. 그쵸? 세 개 중에서 하나. 기준은 누구? 분모. 그러면 이것을 우리 편하게
x랑 y인데 함수는 x값 넣어서 y값 구하는 거잖아. x가 변화함에 따라서 y가 올라가면 증가, x가 변화함에 따라서 y가 내려가면 감소. 그쵸? 그러니까 기준은 누구냐면 x잖아.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거 1분의 2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네.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경우를 변화율 값 2분의 1이라고 설명해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메시지가 뭐다? 변화율이 2분의 1이 하면은 2대 1. x가 2칸, y가 1칸. 1분의 2. x가 1칸, y가 2칸.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얘 같으면은 현재 요 값을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고 2라고 설명을 한다면 요 메시지를 1분의 2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x가 1칸 가면 2칸을 가겠다. 그러면 살짝 지워서 다시 본론 들어온다면 얘가 뭘 설명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결론. 이것을 다른 표현법 바꿔주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는 b-a분의 fb-fa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바로 분자의 괄호 안에는 바로 분모의 x값이 들어간다. x값 입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다 기억하세요.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과정입니다. 여기가 b입니까? yes. 그래서 여기가 fb가 되는 거고요. a면 여기가 바로 fa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안 되고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게 아니고 전 과정을 완벽하게 우리가 외울 수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이걸 하나의 변화율의 표현이라면, 변화율의 표현을 갖다면 변화율의 표현. 지금부터는 변화율의 해석을 한번 공부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변화율의 해석. 그러면 변화율 값을 갖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x분의 델타 y는 크게 두 개로 바뀌어요. 하나는 부호가 있고 하나는 숫자, 즉 크기가 있다. 그러면 부호는 뭘 결정할 건데, 그래서 변화율의 부호를 보면 우리가 증가와 감소를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본다면 이때는 우리가 변화폭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미분은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분이구나. 그러면 첫 번째가 뭔데? 잘 보세요.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해줘 라고 한다면 사실은 b-a분의 fb-fa가 되는데, 함수는 항상 꼭 기억할 게 x값이 증가함에 따라 라고 설명해줘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가 올라가면 증가,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내려가면 감소해요. 그래서 항상 always 분모는 항상 양수가 돼야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x가 증가함에 따라, x값이 증가함에 따라. 자, 이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말은 표현하지만 사실은 y값에 대하여서 판정해 와라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델타 x분의 델타 y가 0보다 커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이야기는 분자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fb가 fa보다 크다는 얘기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작은 x가 a, b가 있다면 여기가 바로 fa다 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fb가 더 크면 여기 있겠네? yes.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니까 뭐다? 올라가네? yes. 그러면 이것은 증가구나 설명해 주는 거야. 변화율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 그러면 두 번째, 델타 x분의 델타 y가 0 나왔어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분자가 0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FA, 여기가 FB. 그러면 연결습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증가도 감소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가 없다 이런 거예요. 변화 없음이라고 설명을 남겨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델타 X분의 델타 Y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이것은 FB-FA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A하고 B가 있는데 FA가 여기가 있다면 이게 음수라는 건 앞에 게 작으니까 FB가 FA보다 작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감소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는 앞으로 변화율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0이면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변화율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증가와 감소를 판정할 수 있다. 끝!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게 미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의 변천사를 이해해 본다면 이게 바로 미분이구나. 그렇지, 변화율이 양수면 그래서 증가를 던져주겠다는 메시지, 변화율이 음수면 값이 내려간다는 메시지,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 설명하는 게 CF가 변화율의 폭, 변화율의 크기, 이걸 가지고 뭐 한다? 변화폭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서브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메인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1이라는 표현과 델타 X분의 델타 Y가 2라는 메시지의 뜻이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둘을 만들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1이다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1분의 1이다. 만약에 원점 출발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는 X가 한 칸 갈 때 Y가 한 칸 가면 한 칸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설명인 거고, 2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비율의 값은 1분의 2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X가 한 칸을 간다면 Y는 두 칸을 갈 거고 또 한 칸 가면 두 칸을 갈 거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율의 숫자가 크면 반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변화율의 숫자의 역할. 하지만 우리가 미분을 공부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변화율의 부호를 통해서 함수의 증가와 함수의 감소를 판정하겠다는 게 메시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미분입니다. 아시겠죠?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미분 전과정 또는 선택과목 미적분의 전과정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경제식 완벽하게 복습하시고 두 번째 영상 이제 수투의 정규 과정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